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미국의 3대 지수 중 하나인 S&P 500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S&P 500 지수는 3,800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최근 들어 꾸준히 반등이 나오다가 요 며칠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증시가 요 몇 주간은 꾸준히 상승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거라 봅니다. 항상 증시의 상승 배경으로는 성장과 금리 측면에서 체크를 해야만 하는데요. 금리 이야기는 최근에 여러 개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준의 덜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연준 회의 이후로 달러가 꺾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점점 감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반대편에 서 있는 위험자산의 대표격인 주식이 올라올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곤 하죠. 그래서 최근에 달러 하락과 함께 증시의 상승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장 측면에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경제 위기까진 아니다 이런 안도감이 들긴 하지만 여전히 몇몇 경제 지표를 보면 분위기가 꺾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차트입니다. 미국 증시는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 주간, 몇 달간의 신저가가 아니라 몇 년간의 신저가를 기록 중입니다. 이것은 최근 10년간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차트인데요.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증시 반등은 오롯이 덜 매파적인 연준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또 아닙니다. 전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강력한 성장 역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최근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 중국의 성장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중입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중국의 5년물 대출 우대 금리가 최근에 4.6%에서 4.45%로 뚝 떨어졌고요. 이것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의 상황인데요. 3월 초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피크를 찍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가을쯤에 지인과 통화를 했는데 아마 이쯤에 통화를 했었을 거라 봅니다. 이때 지인이 했던 얘기로는 나는 마스크 벗고 다닌다. 우리 코로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중국에서 3월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상하이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락다운이 발생했죠. 하지만 중국의 강력한 봉쇄 정책 때문에 확진자 수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락다운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락다운 이야기는 많이 아실 테니까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상하이 정부에서 6월 첫째 날부터 락다운을 해제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고요. 실제로 6월 첫째 날 0시에 락다운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중국으로 달려가서 중국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하이 시내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바리케이트 쳐 있던 이러한 장벽들을 다 제거하고 환호를 지르며 난리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로 완전히 뛰쳐나가고 있죠. 이것은 상하이 동방명주 앞에 찍혀 있던 사진인데요. 65일 만에 봉쇄가 풀리자 상하이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확진자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쓰긴 써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 왼쪽에 있는 아저씨 이분 마스크 잠깐 벗었는데요. 중국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얼떨결에 사진 한번 찍혀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뒤에 배경을 보니까 가운데 동방명주가 있고 오른쪽에 잘 보시면은 상하이 타워 이게 보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인데요. 이거 생각하니까 제가 2014년도에 상하이를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나서 그때 사진 한번 가져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거 접니다. 이게 2014년도라 약간 패션은 좀 그래요. 그렇지만 양해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동방명주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하이 타워가 그때는 완전히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여기 뭐 불빛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뭔가 마감이 잘 안 되어 있는 느낌이죠. 어쨌든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봉쇄가 3월 말에 시작이 되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5월 달부터는 부분 봉쇄가 해제가 되었고 여러 보양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5월 달 제조업 PMI가 49.6이 나왔는데요. 여전히 50 이하 수치로서 경기 위축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바닥은 찍었다 이런 느낌이 강력합니다. 봉쇄가 시작되었던 3월 달 그리고 봉쇄가 극한에 이르렀었던 4월 달 이때 대비해서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 경기가 바닥을 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증시가 꽤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PMI 지수가 발표되는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5월달 제조업 PMI는 5월 말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말일에 바닥을 확인한 경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6월부터는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중국 제조업 PMI를 볼게요. 2020년 2월 말에 최악의 중국 제조업 PMI가 한번 나왔었죠. 이때 코로나가 처음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3월 말 볼까요? 3월 말 때 중국 제조업 PMI가 갑자기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말이 이 부분인데요. 3월 말 때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V자 반등하는 것이 확인되자 4월 달부터 중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했었던 신기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비단 중국 증시뿐만 아닙니다. 이때 당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위로 상승할수록 위안화가 약세면서 중국 증시에는 그렇게 좋지 않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위안화가 강세로 보이면서 중국 증시,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2020년 3월 말 당시에 위안화 환율이 꽤 높은 수치였지만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는 것이 확인되자 비실비실 움직이다가 갑자기 위안화 초강세 국면이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2020년 말, 2021년 초 그때 당시 중국을 비롯한 한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급등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준 자산 차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연준이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이것을 누적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3월 말은 이 시점입니다. 이때는 연준이 정신없이 돈을 푸는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와 함께 상대적으로 위안화 강세가 나왔던 시기이고요. 지금은 연준이 금리 인상과 함께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연준의 자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6월 달부터는 양적 긴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처럼 절대적인 달러 약세가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이것은 달러 인덱스 차트이고요. 최근에 달러 약세가 나타난 것은 연준의 강한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올랐었던 달러가 일부 돌려지는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준이 세게 때린다고 말을 해왔는데 살짝 덜 세게 때린다 이런 말을 하니까 달러가 안심하면서 살짝 떨어졌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6월 첫째 날부터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다시 달러는 강세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와 함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약세를 보였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 3일 연속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연준이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를 재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히 매칭되는 건 아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국채를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준이 국채를 팔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위안화 대비 달러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위안화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최근에 이렇게 튀었다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진정된다? 이것은 약간 어려울 거라 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연준에서 돈을 팍팍 풀어줘야지 달러 약세와 함께 상대적인 위안화 강세가 나오는데 연준에서는 쉽게 돈을 팍팍 풀어줄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단순히 돈 푸는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성장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 기준으로 6.65 딱 이 선을 그어 보시고요. 혹시나 이 아래로 위안화가 떨어진다, 위안화 강세가 나온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렇지만은 딱히 이변이 없는 한 이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위안화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어떤 하나의 화폐가 일방적인 강세다, 일방적인 약세다 이런 국면까지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